엔비디아가 루빈을 통해 던진 메시지입니다. 젠슨 황은 이번 루빈을 소개하면서 블랙웰 대비 토큰당 비용 10배 감소라는 수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루빈은 바로 이 압도적인 추론 시장을 겨냥해 설계된 겁니다. 그러면 이 칩으로 기업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루빈은 단순히 더 빠른 칩이 아닙니다. AI가 가진 기억의 한계와 비용의 장벽을 파괴하고 진정한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시대를 여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지난 1월 5일 엔비디아의 새로운 아키텍처 루빈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엔비디아를 사도 될까? 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드리려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번 발표를 보면서 또 얼마나 빨라졌을까를 가장 먼저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루빈을 통해 던진 메시지입니다. 젠슨 황은 이번 루빈을 소개하면서 블랙웰 대비 토큰당 비용 10배 감소라는 수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우리가 제일 빠르다는 걸 강조해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가 제일 싸게 먹힌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AI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인 ROI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수조 원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AI 써보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수지가 안 맞는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AI로 돈 벌 수 있게 해줘야 자신의 칩을 계속 사줄 거라는 계산이 선셈입니다. 토큰 생성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춘다는 것은 그동안 적자를 보며 AI 서비스를 하던 기업들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티핑 포인트를 엔비디아가 직접 만들어주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AI 모델의 학습보다 추론 시장이 전체의 7-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루빈은 바로 이 압도적인 추론 시장을 겨냥해 설계된 겁니다. 그러면 이 칩으로 기업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요즘 IT 업계나 투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AI 에이전트일 겁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넘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처리하는 대리인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트너는 2027년까지 추진되는 AI 에이전트 프로젝트 중 무려 40%가 중단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업계에서는 이를 에이전트 워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껍데기는 에이전트인데 실질적인 가치는 주지 못하는 무늬만 AI인 상황을 비꼬는 말이죠. 먼저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할 선이 있습니다. 바로 답변하는 AI와 실행하는 AI의 차이입니다. 기존의 챗봇은 우리가 물어보면 알고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답을 주는 데 그쳤습니다. 소극적인 비서인 셈이죠. 하지만 진짜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우리 회사 이번 달 매출 보고서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줘 라고 하면 스스로 ERP 시스템에 접속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한 뒤에 이메일 발송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챗봇은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지만 에이전트는 목표 설정, 실행, 검증이라는 반복적인 루프를 돌아야 한다는 점이죠. 한 번의 업무를 끝내기 위해 내부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의 추론 과정을 거칩니다. 포인트는 바로 이 반복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에이전트 도입을 망설였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 번 업무를 시킬 때마다 들어가는 추론 비용, 즉 토큰 값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루빈을 통해 토큰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겠다고 선언한 진짜 의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에이전트가 마음껏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 에이전트 시장 자체를 개화시키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들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에이전트의 세계에서는 지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성과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업무를 위해 수십 번의 판단을 내릴 때 중간에 단 한 번만 엉뚱한 소리를 해도 전체 업무는 실패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모델이 자신의 결과물을 스스로 검토하는 자기검증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은 높은 연산량을 요구합니다. 경쟁사들의 칩이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 검증 과정을 돌릴 때마다 지연 시간과 비용이 커지기 쉬운 거죠. 결국 느리고 비싼 에이전트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루빈은 시스템 전체를 에이전트의 루프 구조에 최적화했습니다. 단순히 계산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받는 대역폭을 극대화해서 에이전트가 마치 사람이 생각하듯 실시간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경쟁사들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이 비용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자체를
에이전트 전용 공장으로 개조해버린 셈입니다. 루빈 플랫폼이 제시한 토큰 원가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업무의 단가를 인간 노동력이나 기존 소프트웨어보다 낮출 수 있는 수익성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루빈을 통해 추론 단가를 낮춰줌으로써 역설적으로 더 많은 토큰을 소비하게 만드는 거대한 생태계에 윤활유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에이전트가 수익을 내기 위한 경제적 조건은 갖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싸져도 AI가 길게 생각하지 못하면 복잡한 업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AI가 대화가 길어지거나 복잡한 자료를 잔뜩 입력하면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인공지능 업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벽과 KV 캐시라는 녀석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포인트는 AI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이 문장을 만들 때 이전에 했던 말들을 일일이 다시 계산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KV 캐시라는 일종의 단기 기억 장치의 이전 대화 내용을 저장해둡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캐시 데이터가 메모리를 꽉 채우게 되고 결국 GPU는 계산을 하고 싶어도 데이터를 가져올 공간이 없어 손을 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속도 저하와 지능 하락의 주요 원인인 셈이죠. 이번 루빈 플랫폼에서 처음 선보인 ICMS, 즉 컨텍스트 메모리 스토리지라는 기술은 단순히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GPU 바로 옆에 아주 빠르고 효율적인 기억 전용 창고를 따로 지어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루빈은 HBM4, 즉 6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를 시스템 단위에서 공동 설계했습니다. 기존의 블랙웰이 도로의 폭을 넓히는 데 집중했다면 루빈은 도로 위에 층을 쌓고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6개의 칩을 공동 설계한 겁니다. GPU, 메모리, 그리고 칩과 칩을 잇는 스위치까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와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업계에서는 2026년 이후의 AI 시장은 얼마나 큰 모델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긴 문맥을 처리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빈은 이 롱 컨텍스트 시장의 표준을 선점하려는 거죠. 자, 이러한 성능의 발전으로 기업용 AI 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대답자라는 챗봇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공급망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고객의 불만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Always On 에이전트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직원이 하루 종일 처리하던 업무를 에이전트가 대신하게 되면 그 에이전트는 업무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토큰을 숨쉬듯이 계속 생성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밑단에 엔비디아의 칩을 디지털 전기료처럼 깔아버리는 셈인 거죠. 에이전트가 24시간 가동될수록 엔비디아의 GPU는 쉴 새 없이 돌아가게 되고 기업들은 이제 인건비 대신 추론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죠. 가트너에 따르면 기업용 에이전트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기업의 운영 비용은 평균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기업들이 이 30%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기꺼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한 추론 서비스에 돈을 지불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분석가들에 의하면 2024년까지는 AI 매출의 상당 부분이 모델을 가르치는 학습에서 나왔지만 2026년부터는 루빈의 보급과 함께 추론 매출이 골든 크로스를 이룰 것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CES 2026에서 젠슨 황이 보여준 미래는 우리가 사는 물리적 공간을 직접 만지고 움직이고 통제하려 합니다. 이른바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여기서 엔비디아가 들고 나온 핵심 카드가 바로 알파마요라는 VLA 모델과 코스모스라는 월드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단순히 글자를 읽고 답하는 것과 시속 100km를 달리는 자동차에 핸들을 꺾거나 아주 섬세한 수술 로봇을 조작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현실 세계에서는 컨트롤 G 같은 되돌리기 버튼이 없으니까요. 기존의 모델들이 보고 말하는 데 집중했다면 알파마요 같은 VLA 모델은 여기에 행동을 추가했습니다. 즉, 저 컵을 집어서 옮겨라는 명령을 받으면 컵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물리적인 역학을 계산해서 로봇팔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 한 번에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엔비디아의 진짜 의도가 나옵니다. 물리 세계에서의 행동은 텍스트처럼 천천히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매 밀리초마다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하죠. 결국 피지컬 AI가 보편화된다는 것은 기존의 챗봇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성능이면서 초저지연인 추론 수요가 상시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는
알파마요를 통해 로봇과 자율주행차라는 거대한 하드웨어들을 자사의 추론 엔진에 종속시키려는 겁니다. 전통적인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방식은 이른바 if된 방식, 즉 사람이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변수는 무한하죠. 모든 상황을 코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는 코스모스라는 월드 모델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코스모스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물리 법칙이 작동하는 가상세계를 먼저 학습합니다. 마치 사람이 상상력을 통해 예측하듯 AI가 물리적 인과관계를 스스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지점이 경쟁사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쟁사는 여전히 특정 시나리오를 학습시키는데 급급하지만 엔비디아는 물리법칙 자체를 이해하는 뇌를 팔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향후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을 포함한 피지컬 AI 시장이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알파마요와 코스모스 같은 모델을 함께 제공하는 이유는 이 거대한 시장의 표준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모델을 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모델을 가장 잘 돌릴 수 있는 루빈 칩을 사야만 하는 락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될까요? 우리는 엔비디아의 화려한 전략을 살펴봤지만 시장의 의심은 여전하죠. 구글이나 MS 같은 큰 손들이 언제까지 엔비디아 칩만 사주겠냐? 지금 들어가는 거 상투 잡는 거 아냐? 같은 걱정들 말이죠. 먼저 우리가 봐야 할 리스크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독립선언입니다. 구글의 TPU,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와 아마존의 트레니움 같은 맞춤형 실리콘의 확산이죠. 고객사가 경쟁사가 되는 상황, 엔비디아에게는 가장 뼈아픈 시나리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체 칩들이 엔비디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범용성과 최적화의 싸움을 봐야 합니다. 구글의 TPU 같은 칩들은 특정 내부 서비스에는 아주 효율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수천만 명의 개발자가 사용하는 쿠다 생태계와 다양한 AI 모델을 모두 수용하기엔 한계가 명확하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칩 비중을 높이더라도 가장 고성능이 필요한 최첨단 추론과 복잡한 에이전트 서비스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 위에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확실한 자체 칩을 쓰다가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검증된 엔비디아의 인프라 위에 빠르게 ROI를 뽑아내는 것이 기업들에겐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이 강조해온 모든 기업이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은 이제 루빈이라는 인프라 위에서 실질적인 매출 지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루빈은 단순히 더 빠른 칩이 아닙니다. AI가 가진 기억의 한계와 비용의 장벽을 파괴하고 진정한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시대를 여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포워드 PE는 약 25배 수준입니다. 과거 50배를 넘나들던 시절에 비하면 저는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묻기 전에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류가 AI 없이 미래의 생산성을 논할 수 있는가? 만약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미래의 티켓을 팔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